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문학에서 출판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못생긴 새끼오리입니다.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누구나 한 번쯤 접했을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린이 동화책처럼 매우 짧은 글이 아닌 안데르센이 쓴 그대로를 보여주는 완역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부드러운 표현이 아닌 어른들이 쓰는 말 자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작가 안데르센을 투영한 주인공입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 모두가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나갔고 영국 배우를 꿈꿨으나 부족한 문법, 어눌한 말솜씨로 퇴짜를 맞았으며 20대에 라틴어 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으나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힘들었고 교장으로부터 악담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못생긴 새끼오리가 백조였듯이 안데르센도 나중에 독보적인 동화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백조가 된 새끼오리 이야기로 좋았는데 이번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그냥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늪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못생긴 새끼오리가 정말 용감하고 뚝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이란 표현도 주변인들로 인해 생긴 잘못된 문구였고요. 힘든 시절을 묵묵히 참아내고 버티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배우 사무엘 잭슨은 욕을 찰지게 힙합 리듬처럼 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그 욕하는 장면만을 모아놓은 동영상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말 더듬이로 놀림을 받을 때 혼잣말로 욕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치욕스럽고 슬픈 상황을 이겨내는 혼자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만의 버텨내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정받지 못할 뿐이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가사가 영화 The Greatest Showman의 This is me입니다. When the shopsy world wanna calm me down, I'm gonna stand the floor,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 mean to be, this is me.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백조였지만 못생긴 새끼오리로 억울한 시절을 보냈던 아름다운 백조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못생긴 새끼오리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시골 풍경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여름이었으니까. 곡식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귀리는 초록빛이었으며 푸른 목초지에 건초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다. 기다란 붉은 다리를 가진 황새 한 마리가 주위를 휘적휘적 걸어다니며 어머니에게 배운 이집트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들판과 목초지는 깊은 호수가 점점이 자리 잡고 있는 넓은 숲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렇다. 저 시골로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햇살 한가운데 벽부터 바닥의 물속까지 커다란 우엉잎이 덮고 있는 깊은 해자가 에워싸고 있는 옛 성체를 볼 수 있다. 우엉잎이 얼마나 긴지 가장 큰 것은 아이들 키만 했다. 우엉잎 속은 깊은 숲처럼 빽빽했으며 바로 거기 오리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있었다. 알이 부화될 때가 되었지만
어찌나 더딘 일이었던지 어미오리는 점점 지루해지고 있었다. 찾아오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 다른 오리들은 그녀와 한마디 나누려고 우엉잎 아래에 앉아있느니 해자를 헤엄쳐 다니는 게 더 좋았다. 마침내 알이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빽빽! 새끼들이 말했다. 노른자가 마침내 생명이 되어 머리를 내밀었다. 꽥꽥! 어미오리가 말하자 새끼들도 있는 힘껏 꽥꽥거리며 녹색 이파리 아래서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어미는 아이들이 실컷 둘러보게 해주었다. 초록색 풍경은 눈에 좋으니까 말이다. 세상은 정말 크네요. 알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 생긴 새끼 오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여기가 세상 전부인 줄 아는 거니? 어미가 외쳤다. 세상은 정원 너머 목사님의 들판까지 펼쳐져 있지.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보진 않았단다. 자, 이제 모두 알을 깨고 나온 거지? 그리고 어미오리는 둥지에서 일어났다. 잠깐, 모두 다 나온 건 아니구나. 제일 큰 알이 아직도 여기 있네. 대체 얼마나 더 걸릴 셈이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더니 어미오리는 다시 둥지에 앉았다. 그래, 어떻게 되었어? 나이 많은 오리 하나가 찾아왔다. 알 하나가 아직 깨지 않았어요. 둥지에 앉은 오리가 말했다. 깨고 나올 기미가 없네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세요. 여태껏 본 아이들 중 가장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애들이 모두 아빠를 닮았네요. 그 남봉꾼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깨고 나오지 않은 알을 한번 보자고. 나이 많은 오리가 말했다. 분명히 칠면조 알일 거야. 전에 나도 속은 적이 있거든.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해서 정말 말썽이었지. 생각해보라고. 애들을 물에 넣을 수가 없었다니까. 꽥꽥거리면서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 저 알 좀 보자. 오, 그래. 이건 칠면조 알이야. 장담할 수 있어. 저건 놔두고 다른 아이들한테 헤엄치는 법이나 가르쳐. 좀 더 품어줄래요? 그렇게 오래 품고 있었는데 좀 더 품는다고 해가 될 건 없겠죠. 마음대로 하게. 나이 많은 오리가 그렇게 말하더니 뒤뚱뒤뚱 걸어갔다. 마침내 큰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새끼는 빽빽 하며 굴러나왔는데 너무나 크고 흉악하게 생겼다. 오리는 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저런, 참 큰 아이로구나.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칠면조 새끼는 아니겠지?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직접 밀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물에 들어가게 하고 말 테니까. 이튿날 아침 날씨는 화창하고 아름다웠고 사방의 녹색 우엉 이파리에는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어미오리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물가로 가서 첨벙 곧장 뛰어들었다. 꽥꽥. 어미오리가 말하자 새끼 오리들이 차례로 하나씩 어미를 따라 들어갔다. 머리가 물속에 잠겼지만 아이들은 금세 다시 떠오르더니 조용히 헤엄쳤다. 아이들의 다리는 저절로 발장구를 쳤고 모두가 물속에 들어왔다. 흉악하게 생긴 회색 새끼 오리도 그들과 함께 곧장 헤엄쳤다. 칠면조는 확실히 아니네. 어미 오리가 말했다. 발장구를 저렇게 잘 치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걸 보니 우리 아이가 틀림없어. 게다가 뜯어보면 꽤 잘생겼다고. 꽥꽥. 자, 나를 따라오면 세상도 보여주고 농장의 모든 이들을 소개시켜주마. 하지만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게 조심하고 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 고양이를 조심하거라. 그들은 오리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몹시 시끄러웠다. 두 가족이 뱀장어 대가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고양이가 그것을 가져갔다. 봤지? 세상이란 저런 곳이란다. 어미오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뱀장어 대가리를 먹을 생각에 부리를 핥았다. 가자. 똑똑하게 보이면서 열심히 걸어야 해. 저기 할머니 오리에게는 공손히 인사해라. 여기서 가장 지체 높은 분이란다. 스페인 혈통이라 저렇게 통통하시지. 그리고 다리에 매어 있는 저 빨간 표식 보이니? 굉장히 예쁜 오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이지. 누구도 저 할머니를 물리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단다. 사람과 동물 모두 알아볼 거야. 활기차게 걷고 발가락을 안쪽으로 넣지 마. 좋은 집안의 새끼 오리들은 부모처럼 발가락을 바깥으로 빼고 걸어. 그렇지. 자, 고개를 숙이고 꽥! 이라고 해라. 새끼 오리들은 모두 잘 따랐다. 하지만 그곳의 다른 오리들은 그들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저것 봐. 저 애들하고도 상대해야 되는구나. 지금도 오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휴, 저 애는 왜 꼴이 저 모양이지? 저런 애까지 어떻게 참아줘야 하나? 그러더니 오리 한 마리가 당장 새끼 오리에게 날아들어 목덜미를 물었다. 그러지 마. 어미 오리가 말했다. 그 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 하지만 너무 둔하고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를 쫀 오리가 말했다.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어. 세상에 참 예쁜 아이들이구나. 다리에 표식을 맨 나이 많은 오리가 말했다. 저 녀석만 빼고 말이야. 쟤는 뭔가 이상하구나. 저런 애를 키워야 하다니 안 됐네. 어쩔 수 없지요, 부인. 저 앤 잘생기진 않았지만 성격도 좋고 다른 아이들처럼 보기 좋게 헤엄칠 줄도 알아요. 헤엄은 좀 더 잘 치는걸요. 잘하면 생김새가 나아지거나 어쩌면 덩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알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생김새가 저런 거랍니다. 그러더니 어미오리는 새끼의 목을 쓰다듬고 깃털을 다듬어 주었다. 어쨌든 사내아이니까 큰 상관 없을 거예요. 강하게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잘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귀엽군. 나이 많은 오리가 말했다. 편하게 지내거라, 아이들아. 그리고 뱀장어 머리 같은 것을 보거든 내게 가져와도 된단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몹시 흉악하게 생긴 가엾은 새끼 오리를 오리와 닭 모두 함께 쪼고 밀치고 놀려댔다. 덩치가 엄청나게 커! 모두가 외쳐댔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며느리 발톱을 갖고 있어 자신이 황제인 줄 아는 칠면조는 돛을 완전히 갖춘 배처럼 온몸을 부풀리며 새끼 오리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그러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도록 쪼고 또 쪼았다. 가엾은 새끼 오리는 어디로 숨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새끼 오리는 자신이 못생겨서 농장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몹시 속상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 후로 상황은 날마다 점점 나빠졌다. 가엾은 새끼 오리는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형과 누나들까지 그에게 못되게 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못난이 고양이가 널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어미 오리도 말했다. 넌 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구나. 오리들은 그를 꼬집고 병아리들은 쪼고 닭과 오리에게 모이를 준 하녀는 발로 걷어찼다. 마침내 새끼 오리는 울타리로 달려가 뛰어넘었고 그러자 덤불 속에 작은 새들이 놀라 하늘로 날아올랐다. 내가 너무 흉악하게 생겨서 날 무서워하는 거야. 새끼 오리가 말했다. 하지만 오리는 눈을 감고 계속 나아가 야생 오리들이 사는 어떤 늪에 도착했다.
새끼 오리는 너무나 지치고 슬픈 마음으로 거기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야생 오리들이 일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새로운 아이를 쳐다보았다. 쟤는 대체 무슨 오리지? 그들은 새끼 오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물었다. 오리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공손히 인사했다. 너 정말 괴상하게 생겼다? 야생 오리들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랑 결혼만 안 하면 상관없어. 가엾은 오리. 그는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골풀 숲에 조용히 엎드려 늪의 물을 좀 마시는 것뿐이었다. 꼬박 이틀이 지났을 때 기러기 한 쌍, 아니 수컷이었으므로 숫 기러기 2마리가 찾아왔다. 그들은 알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아 요란하게 까불어댔다. 여기 좀 봐, 친구. 그중 하나가 새끼 오리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흉하게 생겨서 마음에 든다. 우리랑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을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늪이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고 결혼도 안 한 기러기들이 모여 있어. 목소리도 아주 아름다워. 내가 비록 못났지만 거기 가면 재수 좋게 신부감을 얻을지도 몰라. 팡! 팡!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총소리가 들리더니 기러기 둘이 풀숲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흘린 피로 물이 붉어졌다. 빵! 빵! 총소리가 더 들리자 한때의 기러기가 풀숲에서 날아올랐다. 그러자 총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졌다. 많은 사냥꾼들이 늪을 에워쌌다. 그 중에는 풀숲 너머까지 뻗어있는 나뭇가지 뒤에 숨은 이들도 있었다. 총에서 나온 파란 연기가 검은 나무들 위로 구름처럼 퍼지더니 늪 위로 낮게 깔렸다. 사냥개들이 진흙탕을 튀기며 달려왔다. 갈대와 풀이 사방으로 휘어졌다. 그들을 보고 가엾은 새끼 오리는 겁에 질렸다. 새끼 오리는 날개 밑에 고개를 숨기려다 혀를 축 늘어뜨리고 으스스한 눈을 번뜩이는 무시무시하게 큰 개가 다가온 것을 알아차렸다. 개는 새끼 오리 곁에서 킁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더니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휴, 다행이다. 새끼 오리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흉하게 생겨서 저 개가 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오리는 갈대와 풀숲을 뚫고 들어가 총알이 날아가고 총소리가 하늘에 계속 울려 퍼지는 내내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가 가라앉자 해질 무렵이 되었다. 하지만 가엾은 새끼 오리는 아직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늪지대를 떠났다. 그는 목초지와 들판을 내달렸지만 바람이 하도 강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오리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다. 어찌나 낡았는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겨우 서 있는 곳이었다. 바람이 오리 주위에서 너무나 세게 불어 날아가지 않으려면 꼬리를 깔고 앉아야 했다. 조금 지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오두막의 문 경첩 한쪽이 떨어져 비스듬히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오리는 그 틈새를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할머니가 고양이와 암탉을 데리고 그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고양이는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가르릉 거릴 줄 알았다. 고양이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털을 쓰다듬으면 화를 내기도 했다. 암탉은 다리가 짧아 이름이 땅딸이었는데 알을 잘 낳아 할머니에게 딸처럼 사랑을 받았다. 아침에 깨자마자 낯선 새끼 오리를 본 고양이는 가르릉거리기 시작하고 암탉은 꼿꼿해거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소란이냐?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하지만 눈이 어두웠던 할머니는 못생긴 새끼 오리를 보고 다른 집에서 키우던 통통한 오리인 줄 알았다. 저런, 정말 잘 됐구나. 수컷만 아니라면 오리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두고 보면 알겠지. 새끼 오리는 3주 동안 그곳에서 지냈지만 알을 낳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와 암탉은 그 집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온 세상이,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 반쪽을, 그것도 더 좋은 쪽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끼 오리는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암탉은 들어주지 않았다. 너 알을 낳을 수 있니? 암탉이 물었다. 아니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라. 새끼 오리는 서글픈 마음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오리는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떠올렸고 물에서 헤엄치던 날들이 너무나 그리워진 나머지 암탉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암탉이 말했다. 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알을 낳거나 가르릉거릴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텐데. 하지만 물 위를 떠다니면 기분이 무척 좋은걸요. 그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고 바닥까지 자맥질 치는 것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신이 나기도 하겠지. 야, 너 미쳤구나? 저 고양이한테 물어봐라. 내가 아는 동물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헤엄치기나 자맥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나는 아는 척도 안 할 테니까. 우리 주인님께 물어봐. 그분보다 현명한 분은 세상에 없으니까. 주인님이 물어서 헤엄치기나 자맥질하기를 좋아하실 것 같니? 절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물론이고 저 고양이나 주인님만큼 현명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해. 어리석게 굴지 마라 얘야. 내가 얻은 행운을 고맙게 생각해. 배울 것이 있는 친구랑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얻지 않았니? 그렇지만 너는 너무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 있어봐야 재미가 없다고 하니 내 말 잘 들으렴.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면 그건 다 널 위해서 진정한 우정에서 하는 법이야. 그러니 내 충고를 들어. 알을 낳는 법이나 가르릉거리는 법을 배워두렴. 전 넓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새끼 오리가 말했다. 그러렴. 암탉이 말했다. 그래서 오리는 떠났다. 오리는 자맥질도 하고 헤엄치며 돌아다녔지만 너무 못생긴 오리라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가을이 오자 숲의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다. 땅에 떨어지던 낙엽이 바람에 춤을 췄다. 하늘은 서리가 낀 것처럼 보였다. 구름이 눈보라를 가득 싣고 무겁게 가라앉았고 까마귀 한 마리가 울타리에 앉아 까옥 까옥 하고 울었다.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다. 생각만 해도 으스스한 날씨였다. 가엾은 새끼 오리에겐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어느 날 저녁 화려한 석양이 질 무렵 갑자기 덤불 속에서 예쁜 새들이 나타났다. 오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목이 길고 우아했으며 눈이 부시게 새하얀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백조였다. 백조들은 경이로운 소리를 내며 넓고 당당한 날개를 펼치고 이 추운 지역에서 더 따뜻한 나라로 얼지 않는 호수로 날아갔다.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는 백조들을 바라보고 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수레바퀴처럼 물속에서 빙빙 돌다가 그들을 향해 목을 길게 뻗고서 너무나 날카롭고 괴상한 나머지 자신조차 겁이 나는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 아름다운 새들, 그 운 좋은 새들을 새끼 오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들이 사라지자 새끼 오리는 물속 바닥까지 자맥질을 했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떠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이 부러운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그런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오리들이 자신을 끼워주기만 해도 만족했을 것이다. 가엾은 새끼오리. 겨울은 너무나도 추웠다. 새끼오리는 호수가 얼어버릴까봐 쉴 새 없이 헤엄쳐 돌아다녀야 했다.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오리가 헤엄쳤던 구멍은 점점 더 작아졌다. 물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얼음 가장자리가 서걱거렸고 오리는 물이 완전히 얼지 않도록 발을 계속 움직여야 했다. 마침내 오리는 지치고 기운이 빠져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농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엾은 새끼오리를 보았다. 그는 호수로 나가 나막신으로 얼음을 깨고 오리를 꺼내 아내에게 갖다 주었다. 사람들이 오리를 되살려냈다. 아이들은 오리와 놀고 싶어 했지만 오리는 그들이 해칠까봐 두려웠다. 오리가 놀라 벌떡 일어나서 우유통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우유를 온통 엎질렀다. 농부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두르자 오리는 버터통으로 날아들었다가 다시 밀가루통으로 뛰어들었다. 새끼 오리가 일으킨 소동은 대단한 볼거리였다. 농부의 아내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부젓가락을 들고 오리를 뒤쫓았고 아이들은 오리를 잡으려고 다투다가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 얼마나 크게 웃고 소리를 지르던지 문이 열려 있어 다행이었다. 오리는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새로 쌓인 눈 속에 지쳐 쓰러졌다. 그 추운 겨울을 보내며 새끼 오리가 겪은 불행과 고생을 일일이 다 전한다면 몹시 우울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태양이 다시 따뜻하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새끼 오리는 늪지대의 갈대숲 사이에 엎드려 있었다. 종달새가 노래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봄날이 온 것이었다. 그때 문득 새끼 오리가 날개를 파닥였다. 날개에 전보다 힘이 생겨 오리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리는 사과나무의 꽃이 만발하고 향기로운 라일락이 기다란 초록 나무가지를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 쪽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커다란 정원에 들어와 있었다.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한 정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근처 덤불에서 하얀 백조 셋이 나타나더니 깃털을 펄럭이며 잔잔한 수면 위로 가볍게 미끄러져 나아갔다. 새끼 오리는 그 황홀한 새를 보고는 알 수 없는 우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저 고귀한 새들에게 날아가고 싶어. 나처럼 못생긴 것이 다가가면 저 새들이 날 쪼아 죽일지도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한테 쫓기고 암탉한테 쪼이고 닭장 돌보는 하녀한테 걷어차이고 겨울에 그 혹독한 고생을 겪느니 저 새들한테 죽는 편이 나아. 새끼 오리는 물로 들어가 당당한 백조들에게 헤엄쳐 갔다. 그런데 그들은 오리의 모습을 보더니 날개를 펼치고 그를 맞으러 왔다. 제발 부탁이니 날 죽여주세요. 가엾은 오리가 외쳤다. 그리고는 물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데 맑은 물에 비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오리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더 이상 보기 싫고 흉하며 둔하고 우중충한 회색새가 아니었다. 그는 백조였다. 백조의 알을 깨고 나온 거라면 오리를 키우는 농장 마당에서 태어났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고생과 불행을 겪은 것이 너무나 기뻤다. 그 덕분에 그는 주위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훌륭한 백조들이 그를 맴돌며 헤엄치고 부리로 그의 목을 쓰다듬어 주었다. 어린아이 몇 명이 정원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물에 빵 조각과 나다를 던졌다. 가장 어린아이가 외쳤다. 백조가 새로 왔어! 다른 아이들도 기뻐하며 외쳤다. 그러네! 새로운 백조가 왔네! 아이들은 손뼉을 치고 춤을 추더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다. 빵 조각과 케이크 조각을 물 위에 떨구고는 모두가 말했다. 새로운 백조가 제일 아름다워. 아주 젊고 잘생겼구나. 나이든 백조들이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새끼 오리는 몹시 부끄러워 날개 밑에 머리를 감췄다.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행복했지만 조금도 잘난 체하지 않았다. 마음씨 착한 이들은 절대 잘난 체하지 않으니까. 그는 경멸과 무시를 당했던 일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두 그가 그 아름다운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했다. 그리고 라일락들도 그를 향해 나뭇가지를 물속까지 숙이며 인사했다. 햇볕은 너무나 따뜻하고 밝았다. 그때 그는 깃털을 펼치고 가느다란 목을 들어 올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을 느꼈다. 못생긴 새끼 오리였을 때는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어.